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딱 일주일 남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2024 미국 대선 One Final Week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지금 판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이충근 국제정치 337회 그 강의로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은 김정은의 자살골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 일주일 아직 안 됐는데 거의 한 35만 명 정도가 봐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일에 저희 그 이충근 TV를 총 시청한 사람이 조회수가 1억이 돌파했더라고요. 1억이 돌파했으니까 지금 7년 됐으니까 1년에 거의 한 1,500만 명씩 제 거를 봐주셨다는 그 소리가 되는데 그래서 감사드리려고 이제 감사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독자 수가 지난 그 김정은의 자살골 그 올린 다음 날 35만 8천 명을 돌파했는데 오늘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보니까 36만 명이 돼가지고 또 일주일 사이에 2천 명 이상이 구독자 수가 또 늘었습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제 것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오늘 드리고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가 지금 우세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한국은 그 여론이 미국의 여론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 견해가 더 중요한데 그 한국은 보수나 진보나 좀 이상하게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제 이제 다음 주면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는지가 나올 텐데 그 앞서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카말라보다는 훨씬 그 열정적으로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선거 운동을 꽤 재미있게 잘하는 편이다라는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1년 이상 쭉 관찰해 보니까. 그리고 카말라 후보는 트럼프에 비해서는 대통령으로서의 그 자격, 자격이라는 것이 꼭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잘 돌고를 떠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지구를 끌어가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 나라의 군사 지도자로서 그런 면에서 많이 좀 그 트럼프한테 밀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선거는 그 미국 역사상 어느 방송이든지 신문이든지 그 국민들이 자기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를 찍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그 인도스라고 그러죠. 인도스를 하는데 이번에는 인도스를 포기한 언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근데 그 언론사들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을 지지하던 언론들이 포기했다는 사실이 참 특이하다. 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거물들이 그 해리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선거 유세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해리스를 지지하느냐 한 놀라울 정도로 득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건들이 자꾸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정책뿐만 아니라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 그래서 종교, 도덕, 사회 문제 이런 것까지도 이 앞으로 미국을 결정하는 그런 참 중요한 선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다. 국민들이 경제 생활이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가 이번 선거도 판세를 가름할 그런 그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그 여론조사들 쭉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거의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인데 그 뉴욕에서 열린 트럼프 유세입니다. 뉴욕이 트럼프의 고향이긴 하지만은 뉴욕주는 완전히 민주당의 아성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유세를 하는데 아주 엄청나게 큰 이 체육관이죠. 거기서 유세를 했는데 거기가 다 찼고 꽉 찼고 입추의 여지도 없이 바깥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무려 7만 명 정도가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이름이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인데 저기서 아주 엄청난 유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연설한 사람들도 아주 대단한 사람들인데 줄리안이라는 여러분 보면은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줄리안이라고 그래갖고
공화당인데 뉴욕 시장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뉴욕 시장이 됐을 때 뉴욕의 범죄율을 대폭 낮춘 아주 그 참 전설적인 뉴욕 시장인데 줄리안니도 나왔고 그 옆에 로버트 케네디,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그 또 코미디언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대대적인 선거 유세를 했었습니다. 저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뉴욕마저도 뉴욕은 뭐 완전히 정말 블루 스테이트의 대명사인데 민주당의 대명사인데 거기서 트럼프가 이기는 것 아니야라고 이렇게 놀라는 사람 정도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코미디언 중에 토니 힝크클리프라는 이 코미디언이 뭐 저거는 농담 반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국에 보면 저 남쪽에 카리브해에 그 조그만 섬들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이 섬나라 얘기를 하면서 푸에르토리코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거는 이제 미국의 한 주는 아니고 그렇다고 독립국도 아니에요. 미국의 식민지인데 하여간 뭐 아주 좀 이상한 처지에 있는 나라입니다. 푸에르토리코를 하면서 저거는 그 그냥 쓰레기 섬이다. 쓰레기 섬들이 바다에 떠 있는 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이 언급을 했는데 이거 대실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 분노한 모습으로 이 화면에 나오죠. 거기 그 코미디언이 나와서 푸에르토리코를 가비지 쓰레기라고 얘기했는데 쓰레기는 너네들이야.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쓰레기야. 그리고 트럼프가 떠드는 동안에 쓰레기들이 들락날락 하더구만. 내가 본 곳은 물에 떠 있는 쓰레기들이었지.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카말라 해리스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일주일 남기고 망치는 얘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실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비지. 지난 7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디플로러블스. 디플로러블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좀 점잖게 말하면 정말 개탄스러운 인간들이다. 개탄스러운 인간이다 해가지고 정말 그 당선 못 되는데 기여를 한 그런 그 막말이었는데 이번 대통령이 아예 쓰레기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 쓰레기라고 그 말하는 순간에 이제 또 트럼프는 유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유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유세장에 마르코 루비오라는 저 사람은 큐바 이민자 출신이죠. 이 사람이 그 연단에 올라와 가지고 트럼프한테 지금 방금 들어온 말씀 하나 전해주겠습니다. 바이든이 우리 보고 쓰레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애국자다. 그러면서 막 그 연설을 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마르코 루비오는 지난 4년 전에는 8년 됐죠. 벌써 2016년이니까 그때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이제 트럼프랑 같이 경선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뭐 아주 미국에서 이제 중견 상원의원이 됐는데 트럼프를 아주 지지하는 그런 상원의원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받아친 말이 또 참 기가 막혀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군중들이 막 흥분합니다. 다 쓰레기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도 화가 났고 바이든 용서해 주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 조롱도 아니고 비하도 아니고 하여간 그러면서도 용서해 주십시다.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바이든은 나보다는 해리스를 더 미워할 겁니다. 참 그 의미가 있죠. 해리스한테 자리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리 뺏기기 전날까지 바이든은 그랬습니다. 나만이 트럼프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다. 참 이렇게 순간적으로 대응을 했는데도 그 말 속에 정말 그 무서운 뼈가 들어있는 대응 능력이 탁월한 그런 그 선거운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몇 년 전에 8년 전에 선거운동할 때 힐러리 클린턴이 디플로러블 개탄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한 트럼프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 트럼프가 쓴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책을 막 흔드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저건 내가 세상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두 번째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성경이니까. 참 그런 식으로 그 순간순간을 재치 있게 넘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뉴욕에서 뭐 이기지 못하겠지만은 너무나도 카말라 해리스랑 그 표차가 근접해 있을 정도로 거기서도 그 인기가 높아지고 지지세가
확장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거 나오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Harris polling in NYC 뉴욕이라는 소리입니다. Is lowest in decades for Democratic nominee.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에서 뉴욕에서 지지율이 최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트럼프한테 지는 건 아니에요. 이기는 건 이기는 거지만은 이게 이렇게 뉴욕인데도 이렇게 근소한 차이밖에 안 나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트럼프의 그 유세장마다 이제 참 그 난리가 나는데 저곳이 바로 7월 13일 날 그 총격을 받았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일부러 다시 간 것이죠. 근데 여기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왔는데 일론 머스크를 소개하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나오는데 저 옷 입은 모습 보십시오. 저 사람이 그래도 50대의 그 세계 최고의 정 수제라고도 볼 수 있고 세계 최고의 CEO가 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펄떡거리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세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언젠가 방송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대통령을 당선시킨 1등 공신은 일론 머스크다. 일론 머스크가 1등 공신이 된 것은 돈을 많이 대줬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도 일론 머스크가 그 미국의 여론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그 트위터를 2년 전에 샀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계정이 다 폐지되고 쫓겨났었는데 거기에 사장이 그 CEO가 된 다음에 그걸 사가지고 트럼프로 하여금 마음 놓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장으로서 그 여론의 장을 제공한 거예요. 나중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를 DOGE라고 합니다. DOGE라는 게 뭐냐면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위원회. 이거 지금 아직 만들지 않은 거예요.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론 머스크를 그 위원장으로 시키겠다. 장관으로 시키겠다. 저거 그냥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암행어사를 시키겠다. 또 무슨 감사원, 우리나라 감사원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대폭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카말라가 막 여러 가지로 그 죽을 쓰고 있는데 요 얼마 전에는 10월 15일 날에는 카말라가 젊었을 때 쓴 책이 통째로 베낀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사실 한 줄 베껴도 대학 교수는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학생들이 또 이렇게 잘못 인용을 했을 때도 퇴학당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걸 미국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세요. 그 가수들이, 젊은 가수들이 남의 노래 한 소절 그대로 베끼면은 퇴출당하죠, 업계에서. 근데 저게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저런 일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며칠 전 일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세를 하다가 그 맥도날드 가게에 가서 한 15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거가 그냥 또, 야, 그래도 그 나이 78세 된 대통령이 그 햄버거 가게 가서 일도 하는데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굽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봉투에 싸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이 손님들한테 미국은 자동차 타고 간 손님들이 많은데 차 타고 간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봉투를 주는 그런 것을 이제 연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 저 사람이 미국 보통 사람들의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그 아주 놀라운 효과를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맥도날드가 펜실베니아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X에 올라온 그림이에요. 마가 도날드. 맥도날드가 마가 도날드가 됐습니다. 마가라는 거는 트럼프의 선거 구호죠.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근데 그 앞에 트럼프를 보려고 정말 그 햄버거 가게 앞에 뭐 몇만 명이 몰려서 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연출을 했는데 이제 자동차 타고 시키고 이제 돌아가서 그 자기 물건을 받는 사람인데 여잔데 브라질 출신인가 봐요. 저 사람이 트럼프한테 이 미국을 내가 온 브라질 같은 나라로 제발 만들어주지는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Mr. President, please don't let the United States become like my native country, Brazil. 내가 온 브라질 같은 나라처럼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저게 얼마나 그 참 큰 선전이 되겠습니까? 예, The People's President. 이제 졸지에 억만장자 트럼프가 시민의 대통령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놀라운 일이 있는 거가
사실은 카말라 해리스가 자기가 중산층 출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지가 대학교 다닐 때 맥도날드에서 일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한테 맥도날드에서 일했다 그러는 것은 우리나라 그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이 날 거예요. 내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내가 신문 배달하고 그러면서 고하겠습니다. 신문 배달했다는 거가 바로 미국으로 치면 맥도날드에서 일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맥도날드에서 일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거 그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신문들은 그 밝히려고 하지 않고 이번에 맥도날드에서 맥도날드가 카말라 해리스가 맥도날드에서 일한 적은 없다. 그렇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잠깐 일한 것처럼 기회를 원한다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15분 일한 다음에 내가 카말라 해리스보다 15분 일을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는 일한 시간이 0이라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참 기가 막힌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표절 문제 얘기했죠. 표절 문제는 미국에서 정말 큰 문제인데 최악의 지적인 범죄 사건에 걸렸다. 그래서 그 아주 고생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신문에는 저것이 아마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미국 신문에는 저것이 작지 않은 큰 사건으로 다뤄졌다. 그리고 자꾸 그런 문제에 구설수에 시달리는데 귀에다가 항상 그 큰 귀걸이를 달고 나오는데 저 귀걸이가 사실은 그 누가 바깥에서 어려운 질문하면 답해 주는 거래요.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막 얘기를 잘할 때는 보고 읽는 겁니다. 근데 말을 더듬을 때는 그 말을 듣는다든가 또는 그 텔레프롬프터가 꺼졌을 때 그렇다라는 것들이 저렇게 그 이제 X에 막 게재가 됩니다.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보세요. 2024년 10월 11일 근데 게재되고서 얼마 안 됐는데 380만 명이 모았다. 정말 이거 이렇게 그 여론이 정말 이 빨리 번지는 그런 X라는 도구가 있어가지고 지금 트럼프는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고 카말라 해리스는 낱낱이 다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휴 휴이트라는 미국에서 그 상당한 엘리트입니다. 저 사람은 그 지식인인데 그 유튜브 방송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카말라가 9학년은 마친 거가 맞아라고 얘기했습니다. 9th grade 9학년이면은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저 사람 중학교는 졸업한 것이야? 과연 카말라 해리스가 중학교는 졸업한 사람이야? 왜 말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막 조롱당하는 그림이에요. 카말라가 텔레프롬프터 없으면 말을 못 하는데 카말라가 커피집에 가가지고 시키는데 써 있어요. 이렇게 주문하라. 아이스 라떼 미디엄에다가 탈지 우유 탄 거 하나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괄호해 놓고서 그 다음에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것. 그 다음엔 땡큐라고 말할 것. 이거는 완전히 조롱하는 건데 여러분 그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관두기 전에 프롬프터를 보고 있는데 괄호해 놓고 그 다음에 박수를 칠 것. 그다음에 뭐 할 거다 하고 괄호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고 하여간 미국 선거 아주 웃겨요. 이런 식으로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지적 능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LA 로스앤젤레스 중앙일보 기자했던 그 원영석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미국 소식을 요새 많이 전해줍니다. 보수 언론이 직격하였다. 카말라는 대통령 하기에는 too stupid. 너무 지적 능력이 딸린다. 저 원 기자가 그냥 번역한 것이지만은 그 미국 신문에는 이렇게 났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is too stupid to be president. 대통령을 하기에는 너무나 좀 지적 능력이 딸린다. 이번에 그 카말라 해리스가 자꾸 왜 당신은 저 인터뷰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하겠다고 해놓고서 놀랍게도 폭스뉴스랑 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미국 방송 중에서 미국 대형 방송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카말라를 지지하지 않는 방송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저 뚱뚱하게 생긴 남자가 위에서 덮쳐버리죠. 떨어져가지고. 근데 저 사람이 브렛 바이어라는 아주 그 유명한 앵커죠. 근데 저 사람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은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가서 얘기하러 갔는데 그 질문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카말라 해리스가 뭐 거의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어느 정도로 망했냐면은 뭐 물어봤어요. 그 기자가
몇 명 들어왔냐? 당신이 부통령 된 다음에 미국에 몇 명이 불법 입국자가 들어왔냐? 그랬더니 뭐 중얼중얼하니까 아니 100만 명, 200명, 300만 명 그 답을 달라. 그 답을 결국은 못 줬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그 아주 힘들게 망했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 선거에는 미국의 큰 신문사들이 뭐 큰 신문사들은 뭐 전부 이제 민주당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민주당 누구를 이번에 뽑기를 원합니다라고 사설에 쓰는데 LA 타임즈가 카말라 해리스를 이번에 지지하지 않는다.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로 이제 했습니다. LA 타임스 회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대요. 그 논설위원들이 그래도 카말라를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 하고서 그 불락을 했다 그럽니다. LA 타임스가 그렇고 더 큰 문제는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은 단 한 번도 지난 뭐 거의 몇백 년입니다. 미국 이래 그리고 최근에 와서도 한 번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적이 없는 신문인데 이번에도 사실은 그 논설위원들은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겠다고 그랬는데 저 신문의 주인이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조스입니다. 제프 베조스가 우리 누구도 인돌스 그 사람을 뽑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번에는 중립을 지켜. 그리고 우리 신문은 앞으로 대통령 후보 누구를 찍으라고 계속해서 그 누구를 지지하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해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재벌들이 회장은 재벌 아니겠습니까? 다 트럼프한테 줄 서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워싱턴 포스트가 빠져나갔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미국 대통령 그 선거 역사에서. 지금 남아있는 거가 뉴욕타임즈 하나 남아있는데 뉴욕타임즈는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를 그냥 지지할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즈, USA 투데이 저거 다 안 하기로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원래 안 하던 신문입니다. 그렇지만 큰 신문들 뉴욕타임즈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이번에는 후보 누구를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놀라운 일은 그래도 미국에서 꽤 큰 신문인 뉴욕 포스트라는 신문에서 우리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뉴욕 시민들은 트럼프를 찍어라. 우리 신문을 보는 사람은 트럼프를 찍으라라고 해놓고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경이 안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도시에 너무 범죄가 많은데 도시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세금이 너무 높다. 세금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코먼센스 폴리시스 상식적인 정책이 없다. 상식적인 정책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뭐가 옳은지 나쁜지를 알 텐데 그것이 망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 다른 나라로부터 조롱당하고 있다. 존경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제대로 정상으로 바꾸려면 트럼프가 돼야 된다라고 트럼프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은 신문은 그렇게 그 막강한 매체가 이제는 아니에요. 미국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신문이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보세요. 55만 5천 명이 봐요. 뉴욕타임스 26만 7천 명. 그 유명한 뉴욕타임스의 독자가 26만 7천 명입니다. 세 번째가 뉴욕 포스트인데 그게 13만 1천 명이에요. 워싱턴 포스트 그렇게 유명하지만은 12만 7천 명. USA 투데이 12만 1천 명. 그러니까 뭐 조그만 신문들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신문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우리는 카말라 해리스요. 그러면은 그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었죠.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올린 건데 일론 머스크의 실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까 브렛 바이어라는 폭스뉴스 기자가 또 질문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21%,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79%.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지난 4년 동안 대통령이었다. 근데 당신이 대통령을 했는데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사람이 21%밖에 안 된다. 근데 당신은 역사를 새로 쓰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 저걸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거는 주류 언론은 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헤매는 건 안 보여줘요. 근데 저거를 일론 머스크가 그 과정을 전부 폭스뉴스에 나온 그 동영상을 그냥 자기 구제에도 올려놨습니다. 나는 저 숫자를 설마라고 읽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8,400만이 봤습니다. 84M, 84밀리언, 8,400만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나는 혹시 그 840만 명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가 미국의 여론은 이제 신문이 아니라 X가 지배한다. 하루 동안에 8,400만 명이 봤다. 이거 카말라 해리스가 헤매는 장면을 8,400명. 그리고 지금 얼마 더 지났으니까 훨씬 많겠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인터뷰하는 장면이에요. 뭐 아주 그날 나는 이렇게 앉아서 봤는데 정말 너무 처절하게 이렇게 기자가 미국 기자들 또 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후보가 대단히 비참하게 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제 급하니까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유세주로 나왔어요. 조지아주가 격전지인데 또 클린턴이 격전지에 가서 여러분 거기 왼쪽에 있는 나무 입구 길 있는데 거기가 그 여학생이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22살밖에 안 된 학생이에요. 제가 아침에 조깅을 하다가 그 빨간 옷 입은 그 남자놈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맞아 죽었는데 걔가 불법 입국자라 이거야, 저 남자가. 그런데 저 사건이 미국 사람들한테 기억이 되고 있는데 가서 빌 클린턴이 저 여학생이 지금은 살아있을 거다. 카말라가 입국 정책, 이민 정책을 제대로 했다면은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누구를 도와주러 가서 유세하는 겁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유세를 카말라를 망쳐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놀라운 것은 미국의 흑인 남성 중에서 역대 어느 후보보다도 민주당을 덜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흑인의 90%는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이번에 흑인 남성의 70% 정도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20%가 빠져나가니까 오바마가 참 흥분해가지고 흑인들은 자기네들끼리 브라더라고 그럽니다. 브라더, 너네들이 어떻게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고 그리고 저 백인인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흑인 남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보고 누구를 지지하라고 그러느냐고. 그럼 흑인은 흑인을 지지해야만 되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저것도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쓰레기야 라고 얘기한 거. 저것도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국민들인데 자기 반대쪽 다는 사람을 지지하는 미국 국민의 절반인데 그들을 쓰레기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언론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놀라고 있으면서 정책으로는 트럼프를 당할 수가 없으니까 트럼프는 위험한 인물이야. 트럼프는 독재자야. 트럼프는 히틀러야. 라는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히틀러라고 몰아가고 트럼프는 인종주의자다고 몰아가는데 또 X라는 매체가 그것을 반박한 사진이에요. 트럼프가 젊었을 때 앨리스 아일랜드 상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 목에 걸고 있는 메달이 앨리스 아일랜드라는 건데 앨리스 아일랜드는 여러분 뉴욕 가보면은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 그 뒤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미국 오던 사람이 전부 거기에 내려서 입국 심사를 받고 자기 이름 쓰고 뭐 서명하고 그러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럽 사람들이 이민 올 때 전부 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와서 미국을 빛낸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 앨리스 아일랜드 상인데 트럼프가 앨리스 아일랜드 상을 받은 거는 자기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왔죠. 그런데 그날 같이 받은 사람이 여러분 뭐 나이 좀 드신 분은 다 알 겁니다. 아주 전설의 권투 선수 알리입니다. 무하마드 알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흑인 여자는 로자 파크스라고 그래가지고 조지아에서 인권 운동하던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미국 버스에 흑인 타는 칸, 백인 타는 칸 따로 있었어요. 근데 저분이 어디서 일하고 오다가 너무 피곤해서 백인이 앉아야 되는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어떤 백인이 일어나라고 그랬을 때 안 일어난다. 나도 내가 앉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인권 운동을 촉발시킨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인권 운동가죠. 로자 파크스. 그러니까 로자 파크스하고 무하마드 알리하고 트럼프 셋이 상을 같이 받았는데 트럼프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그리고 이민 반대론자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그런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이제 선거가 막바지에 올랐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정확한 것이 라스무센 리포트라는 여론조사 기관이다.
라스무센 리포트의 그 저 사람이 마크 미첼이라는 그러니까 여론조사 팀장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서서히 정말 본 대결의 날이 다가오니까 그동안 거짓말했던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제 면피하기 위해서 더 이상 틀리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제 맞춰야 돼. 그래서 폴스터스 shift right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데 to save face, save face가 면피하다입니다. 면피하다. 트럼프가 이길 것 같으니까 그 면피하기 위해서 지금 입장을 바꾸고 있다. 저 사람은 말이죠. 금년에 아주 뜬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8월 16일 날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나와서 한 달쯤밖에 안 됐는데 카말라가 막 트럼프를 앞서요. 우리나라 언론은 다 트럼프가 지는 거로 나오죠. 그때 저 사람이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카말라가 나와서 트럼프가 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즈는 카말라가 5% 앞선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여론조사 라스무센 리포트에 의하면은 트럼프가 5% 앞섭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쟤네들은 폴링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여론조사 가지고 돈 벌고 벌어먹고 사는 애들입니다. 우리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틀리면은 퇴출되지만은 뉴욕타임즈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까지 하면서 하여간 제가 그 이번에 쭉 저는 뭐 줄기차게 트럼프가 우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근거가 라스무센이 매일 발표하는 그 자료였습니다. 트럼프 진영 내부 평가를 보니까 모든 경합조에서 이기고 있다로 나온대요. 그리고 저 미첼이 트럼프는 라스무센이 평가하는 것보다 실제로 더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는 뉴욕주 같은 그리고 뉴멕시코, 뉴햄프셔, 버지니아 이런 데서도 근접전을 벌일 정도다. 그리고 그동안의 좌편향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를 일부러 띄워준 기관들이 지난 2, 3주 전부터 우회전을 시작하였다. 뉴욕 같은데 이제 흑인들이 트럼프 지지하는 비율이 무지하게 옛날보다는 높아졌습니다. 그 흑인 남자들의 25 내지 30%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박빙인 도시에서 저렇게 되면은 저거 결과를 바꿔놓는 거죠. 10월 30일 현재 라스무센은 뭐 거의 2, 3일 단위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숫자가 매일 나오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꺾은 그래프를 보세요.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그 밑에 있고 빨간 거가 트럼프인데 보세요. 트럼프가 카말라 해리스한테 밀린 적이 거의 없이 저거를 쭉 그냥 표시를 하면은 항상 이겼다. 몇 달 동안 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라스무센 리포트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괜찮은 여론조사 기관이 아틀라스 인텔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7월부터 10월까지 보세요. 트럼프가 한 번이라도 밀린 적이 있는지 항상 앞섰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면은 뭐야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놀랄 정도로.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하는 아틀란트 인텔하고 라스무센 리포트는 뉴욕타임즈라든가 이런 그 신문사가 아니라 여론을 주로 조사하는 여론 전문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 뭡니까 미국의 그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들 10월 30일 날 나온 폭스뉴스에는 24년 선거에서 대부분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주요 경합 지역 마지막 1주 남았을 때 이것도 보니까 공화당으로 다 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그러면 그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is becoming more convinced on the 2024 election winner. 누가 이길 것이다에 대해서 더 확신을 하고 있다. 트럼프라는 그런 뉴스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이죠. 미국 시간으로 30일이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엊그제 나온 건데 카말라가 대통령 후보가 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비호감도가 51%다.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자가 비호감이라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는 4년 전보다 여러분 형편이 좋아졌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좋다 나쁘다가 나오는데 무당파들은 결정적인 변수가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니요 하는 사람들의 63%가 경제가 나빠졌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아졌다가 32%. 그러니까 무당파들은 다 이제 트럼프 찍을 거다는 얘기죠. 무려 63%가. 이것이 맞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것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지도다 그래서 나온 거 보니까 제일 흔히 나오는 거가 트럼프가 312표, 해리스가 226표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 270 이상 얻으면 당선되는데 저 정도면은 이제 압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폴리마켓은 뭡니까? 그 이제 돈 거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저거 가지고 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현재 66.6% 트럼프, 33.5% 해리스. 트럼프가 승리할 확률이 그 도박사들에 의해서 매일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일주일 후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전국 조사율.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거는 그 선거인단을 한 표라도 더 얻는 사람이 대통령 되죠. 전국 국민의 지지율을 500만 표 더 얻어도 대통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트럼프가 더 많이 얻고 있다로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49.8%, 해리스가 48.1%. 그러니까 선거인단 수는 물론이고 그리고 국민 전체 지지수에서도 트럼프가 더 많다라는 이런 그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아틀라스 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국 지지율 50.7, 카말라 해리스 47.6.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경합주 이것도 이제 10월 28일 미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겁니다. 보니까 아리조나, 네바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저 경합주에서 뭐 비록 조금이나마 트럼프가 다 이기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일주일 남은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뉴스위크처럼 정말 역사적으로 죽어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저 잡지가 도널드 트럼프의 랜드슬라이드 압도적 승리의 찬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According to all polls.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보니까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뉴스위크에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리버럴 미디어, 좌파 미디어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가 못해요.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패닉하고 있습니다. 레드 웨이브. 레드 웨이브는 뭡니까? 그냥 공화당이 싹쓸이하는 거가 공화당의 파도를 레드 웨이브라고 그러죠. 레드 웨이브가 지금 폭풍처럼 몰려오고 있다. 아까 제가 그 이번 선거는 또 정책의 선거가 아니라 이 사회의 도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기독교적인 내각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도하고 이제 회의를 하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이든은 바로 트럼프를 이어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자유분방한 내각입니다. 좋은 말로. 저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동성애자들이에요. 맨 옆에 그 하늘색 옷 입은 여자도 동성애 교육자고 그리고 저 남자는 장관인데 동성애고 그리고 저 머리 금발의 그 사람은 여러분 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자였다가 여자가 된 미국 보건차관입니다. 보건차관. 그리고 저 옆에 그 머리 곱슬곱슬한 여자는 백악관의 이제 그 대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뉴스 자주 보면은 이름이 커렌 장 피에르라는 그 불란서 계통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도 또 이제 동성애자고. 그러니까 일부러 저런 사람을 많이 쓰는지 하여간 동성애자 성전환자를 대폭 연방정부 관리로 채용한 바이든 정부. 이거는 이제 쌍끌이가 되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미국 보건부 장관 성전환자 최초의 고위급 정부 관리 이렇게 나옵니다. 금년 부활절 날 기독교 신자들을 정말 황당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을 그날을 성전환자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저기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독교의 큰 명절인데 부활절 그날을 성전환자의 날을 선포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막 분노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전환자들은 가장 용감한 미국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미국은 막강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도덕적으로 이런 나라가 되었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뭐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트랜스젠더라는 그러니까 여자인데 남자가 된 사람, 거꾸로 남자인데 여자가 된 펜실베니아 대학의 수영 선수입니다. 여러분 수영복 저거 입었으니까 여자죠, 그죠? 남자는 옷들이 안 입으니까 수영복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는데 저 친구가 원래 남자 수영 선수 출신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됐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가능하죠. 그런데 나가는 곳마다 1등 하는 거예요. 제가 남자라면은 460 몇 등입니다. 제 기록이. 근데 여자가 되니까 가는 곳마다 1등을 하는데 그 지금 둘이 섰어요. 금메달 받은 리아 토마스. 뭐 얼굴 보니까 남자 같죠. 머리 모양은 뭐 여자처럼 길렀는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켄터키라고 쓴 그 켄터키 대학 수영 선수. 제가 그 라일리 게인스라는 그 제가 진짜 여자로는 수영 챔피언이에요. 1등을 저 남자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그 여자 라일리 게인스가 그 인권 운동과 비슷하게 됐더라고요. 트럼프가 참 이제 탄핵도 당했고 체포도 당했고 유죄 판결도 받았고 총격도 받았고 그러나 아직 건재하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11월까지 참 선거할 때까지 가겠냐,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또는 포기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뭐 사살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하여튼 오늘날까지 오고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는 저런 그 라일리 게이스 같은 정말 자기가 여자로서 수영 챔피언인데 1등 못하는 저 사람이 분해서 이제 선거운동하고 트럼프 따라다니면서 선거운동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라일리 게이스가 한 말입니다. 이 싸움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광기와 정상의 싸움이며 그 인세인, 세인, 뭐 미쳤다, 정상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도덕과 악의 싸움입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그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말 그 저런 자유분방한 나라가 되는 건지 좋은 의미로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전통을 따르고 보수를 따르고 이런 걸 하는 나라가 되는지 이거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는 얼마 전에 유세하다가 낙태 얘기를 계속하니까 그 젊은 친구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당신네들은 지금 잘못된 장소에 와 있는 것 같아. 나가라고. 앞에 있는 저 길 건너에서 하는 조그만 그 모임에 가라고. 뭐 조그만 모임이 아니죠. 거기 길 건너에 있는 트럼프 모임은 훨씬 더 컸으니까 규모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기독교도들이 이게 이번 싸움은 이게 그 도덕과 종교와 또 이런 그 사회에 나갈 방향 이런 싸움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방송 중에서는 유일하게 폭스 TV만 그 기독교적인 언급을 했다가 쫓겨난 젊은 친구 두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선거는 그냥 뭐 단순한 그 세속적인 어떤 정치 이슈, 정책만의 싸움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우리 지난 여름에 프랑스 올림픽 보면서 흥분한 사람도 있고 좋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바로 그 두 세력이 싸움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공화당은 그러니까 반스 부통령 후보는 완전히 또 기독교적이죠. 그러니까 저 젊은 친구들이 쫓겨나면서 했던 말을 그 위스콘신 연설에 가서 똑같이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세워놓고 목사님들이 기도해주고 눈 감고 이런 장면이 지금 미국 선거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싸움은 단순히 정책의 싸움이 아니라 사회의 진행 방향을 두고서도 다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이 그 낙태에 많이 반대하죠. 캐톨릭이 압도적으로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주의, 기독교 중에 복음주의가 제일 좀 진성 기독교인데 기독교 복음주의자라는 분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61대 29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를 대략 한 1억 정도 보죠, 미국에. 그리고 전체 기독교 중에서도 51대 42, 전체 기독교는 한 2억 5천 봅니다. 이게 거기 그 집단은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재미있는 뉴스는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 후보예요. 바이든이 그랬었는데 바이든이 관뒀기 때문에 78세입니다. 금년에 1946년 6월 14일이니까 78세 4개월 됐는데 놀라운 것은 미국 국민 누구도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게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뭐 워낙 그 다이나믹하게 선거 운동을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옆에 있는 그 케이크는 트럼프의 그 금년도 생일 케이크인데 뭐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고 위에는 이 마가 빨간 모자를 이렇게 씌워놨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경제다.
그런데 경제가 중요하도 나는 민주당이야.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 대통령 뽑을 거야.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어차피 그 사람들은 민주당 뽑을 수밖에 없어. 어차피 그 사람들은 공화당 뽑을 수밖에 없어. 라고 했는데 그 미국의 아주 대단히 유명한 경제학자가 요 며칠 전에 쓴 논문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쓴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민주당인데 지금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인데 내가 경제 사정이 망했다 몇 년 동안. 그러면 민주당 대통령이라도 자기 당이라도 안 뽑는다라고 이제 주장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뭐 보통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미국의 그 경제 발전 논에는 뭐 1인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로버트 고든 교수인데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1등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난 저 사람의 책을 아주 좋아하는데 미국 경제 발전사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공화당이고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그리고 자기 당 대통령이 자기 주머니를 허약하게 만들었으면 안 뽑는다. 내가 그게 말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레이건 대통령이 50개 주를 싹쓸이한 적이 있었죠. 하나 빼놓고 49개 주. 그러니까 그때 카터 대통령인데 경제가 나빴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 레이건 대통령의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은 4년 전보다 생활이 형편이 나아지셨습니까? 그 질문에 민주당인 사람도 카터에서 등을 돌리고 레이건을 찍었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 당보다는 주머니 사정이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렇게 주장한 로버트 고든 제가 엊그제 저 논문을 읽었는데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트럼프는 유리한 것이죠. 뭐 트럼프가 탁월하게 잘했다라기보다도 바이든이 경제가 되게 나빴다. 그리고 뭐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 논문에서 쭉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냥 트럼프가 광고하는 거 보세요. 그냥 맨 밑에 있는 달걀 봅시다. 달걀값. 트럼프 때는 1달러 99. 뭐 저게 1파운드일 거예요. 몇십 개 있는 거. 그런데 바이든이 돼서는 4달러 99가 되었다. 그러니까 2배가 넘어요. 2.5배가 오른 겁니다. 그리고 옆에 기름값 볼까요? 기름값은 트럼프가 대통령 관들 때 갤런당 1달러 79, 1달러 80이죠. 저 사람들은 끝에 항상 9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 80인데 바이든이 된다면 저게 뭐 7불, 뭐 6불, 7불까지 올라갔어요. 기름값에 관한 한 이거는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제일 그 피부에 와닿는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들어가서 정부를 개혁할 텐데 그냥 낭비된 돈이 2조 달러다.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600조 원이죠. 저거 다 올바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유리하다는 거가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이민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경제 그 두 개가 74%예요. 그 두 가지 이슈에서 트럼프가 압도하고 있다. 포린 폴리시는 7%. 미국 대통령은 외교 정책 때문에 뽑히지 않습니다. 헬스케어 4%. 미국 대통령은 경제, 이민 문제. 이민도 이제 경제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죠.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유리하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미국 방송들이 지금 아주 동률이다, 타이트하다, 데드 히트. 너무 그냥 뭐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똑같아. 그런데 데드 히트라는 것은 이제 CBS에 이렇게 나왔어요. 배틀그라운드에서 데드 히트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타이를 이뤘다. 즉 데드 히트다라는 말은 민주당이 죽는다는 소리다. 이건 우리가 뭐 미국 선거제들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파퓰러 보트에서 트럼프가 1% 질 경우라도 선거인단에서 이길 확률이 93.2로 나왔어요. 지금 그래요. 지금 거가. 그러니까 93.2 선거인단에서 이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트럼프는 48.4, 해리스는 48.3, 0.1% 차이지만은 저게 선거인단으로 쳤을 때는 트럼프가 될 확률이 90% 이상인 저런 숫자입니다. 이건 뭐 제가 이제 설명을 위해서 쓴 건데 캘리포니아 같이 인구가 많고 그 상원의원도 많고 상원의원은 두 명이죠. 어느 주든지 하원이 52명. 그래서 54표입니다. 저 빨간 별 있는 주 하나만 볼게요. 그 맨 이쪽에 있는 맨 왼쪽이 와이오밍인데 거기는 3명이
선거인단이에요. 즉 하원이 2명, 하원이 1명, 상원이 2명. 하원은 인구 비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원 숫자가 캘리포니아가 와이오밍보다 무려 52배예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는 18배밖에 안 되더라. 사실 실제로 인구 보면은 캘리포니아가 와이오밍의 67.8배입니다. 인구가. 그래도 한 명도 하원 의원이 없으면 안 되니까 와이오밍은 한 명이 하원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무려 67.8배인데 캘리포니아가. 그런데 선거할 때는 18배밖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래서 작은 줄을 다 휩쓸어가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공화당이 작은 줄을 다 휩쓸어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최근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트럼프가 이길 거다. 죽어도 미국 공화당은 싫다는, 트럼프는 싫다는 이코노미스트조차도 트럼프가 276석으로 승리할 거다라고 해놓고 우리나라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276석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270부터 승리해요. 269가 동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그 미국 소식 전해주는 교수님이 트럼프 압승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계시는 그 마이클 신 박사님도 대세 트럼프 압승으로 길고 있다.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다 나옵니다. 결론. 엄청난 붉은 파도가 미국의 폭풍처럼 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가장 좌파적인 언론조차도 그들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이제 선거를 딱 일주일 놔둔 그 미국의 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게 했는데 이제 요 다음 주일 대통령이 나올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결정되면은 그 우리나라에는 어떤 여파가 미칠까 이런 거를 한번 그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